예, 안녕하세요. 이 한미일 삼국 체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에게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악재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삼국 체제를 만들고 이게 일본이랑 엮이니까 멀쩡할 수 있을 것이냐, 제대로 퇴임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좀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뭐 조중동 쪽이 됐던 한오경 쪽이 됐던 이게 호시탐탐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얼마 전까지. 이게 한 7월 한 20일경에 이제 개탕이 쳐진 건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한미동맹은 지금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대통령과 윤석열 같은 스타일의 한국 대통령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물샐 틈이 없는 관계가 돼요. 그러면 파고들어서 그거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위기가 올 때는요, 미국과 한국 대통령, 한국 집권 세력이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긴장할 때 심각한 정치 위기가 옵니다. 게다가 한국 경제는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윤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지금 오르는 추세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 예를 들어서 한미일 삼국 체제는 건국 이후 최초의 대등하고 당당한 게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남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일본의 그 잠재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친일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제 시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일본식 일제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존경심과 그 경외감이 있었어요. 저만 해도 뭐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 한 분이 말하자면은 이제 그 서민이었거든요. 군인 출신이고, 군인 상사 출신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항상 일제 때는 이러지 않았다. 일제 때는 이러지 않았다. 일제에서 다 우리가 배운 거다. 일본에서 배운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서민이 뭐 친일파가 아닌데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국력은 약하고 뭐 국격이라 그래봐야 별거 없고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관계를 끊고 고슴도치 게임을 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색 불교가 침투해 있던 그 대처승들을 다 전국 사찰에서 몰아내고 그 가족까지 그걸 전부 조계종 그러니까 비구승 독신승 쪽으로 바꾼 거죠. 참 저는 사실 법복 입은 분들 중에 우남 이승만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평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 웃겨요. 신부님은 신부님대로 웃기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웃기는데 법복 입은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웃겨. 자기 뿌리를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고서 무슨 뭐 눈 똑바로 뜨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산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또 좀 다르죠. 그분은 이제 미국의 구도에 부응을 해서 미국이 이제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간절히 원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한일 관계 정상화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경제 발전을 위한 모티브로 삼았죠. DJ는 좀 특이합니다. 뭐 그대 앞에서만 서면 쪼그라드는 뭐 1989년 평민당 당수였는데 히로히토 그 일황 황제죠. 저는 황제라고 부릅니다. 일황이 이제 숨지자 이제 그 일본 대사관에 이제 분양을 간 사진이죠. 뭐 그것까지는 뭐 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은 최대 정당의 대표로서 분향소에 가서 절했다. 뭐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1998년도 10월달에 국빈 방문을 합니다. 일본을. 도쿄의 그 황국 만찬장에서 천황폐하 내분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나중에 합류할 때 뭐라 그러냐면 덴노를 천황을 일왕이라 부르는 건 열등감이다. 그거는 안 그렇죠. 영어에 덴노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덴노라고 전혀 안 그러죠. 항상 황제라 그럽니다. 예, The Emperor of Japan, 일본 황제라 그러지. 영어에도 찾아보세요. T-E-N-N-O, 덴노. 그게 이제 천황이거든요. 이 천황은 이거는 이제 신토에서 나타내는 어떤 종교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김일성과 같은 그러니까 현세에 강림하신 신이라는 그런 컨셉이 있죠. 그래서 일본 황제 즉위식을 보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좀 으스스해요. 그 인터넷에 크라우닝, 재팬 엠퍼러하고 쳐보면은 그 이상한 그 종교적인 의식이 쭉 나오는데 좀 으스스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덴노라고 부를 일이 아니라 저는 일왕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반대하고요. 자기들이 뭐 황이라고 하니까 그 황제라고 불러줄게. 그러니까 재패니스 엠퍼러 영어에서 부르듯이. 예.
그렇게 붙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기를 이제 합리화했습니다. 굉장히 일본 앞에서만 서면 쪼그라드는 그런 대통령 누구였냐? DJ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1996년에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죠. 이제 정치적으로 한참 몰릴 때입니다. 후반기에. 제가 그때 이제 요로를 통해서 말을 전했는데 철거를 하더라도 미니어처로 만들어 가지고 높이 한 2, 3m짜리 한 구석에 남겨둬라. 수치스러운 과거도 역사다. 이게 건물치고는 굉장히 고급진 건물이에요. 1907년부터 지어서 1926년까지 무려 한 30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고요. 당시에 첨단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콘크리트 공법을 썼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69년도쯤에 제가 지금 치면 이제 교육부 장관상, 문교부 장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갔을 때 홀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둥그런 거, 그때 이제 중앙청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이제 언제부터 총독부 건물이라는데 중앙청이었지? 중앙청이라고 다 불렀어요. 그 전엔 중앙청 돔 아래 홀에 가서 봤는데 그게 재헌국회 열리던 그런 장소죠.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지금 한일자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근정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왕의 조선 왕이 도성을 쭉 마주하면서 진물을 보는 코앞에다가 지은 거예요. 좀 악랄하죠. 그리고 창경원은 동물원으로 만들고, 왕실에 대한 이제 모욕인데 왕실을 보호를 해줬으니까 왕실은 또 꼼짝도 못하는 거고. 예, 그때 이제 이렇게 이거를 막 폭파쇼를 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때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첫째, 미니어처를 남겨라. 그 마당 한 구석에 수치스러운 과거도 역사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폭파해서 뭐 가루로 만들고 이런 조잡한 짓 하지 말고 조각을 내서 뭐 수치의 돌덩어리 001번, 002번 그래서 국민들한테 팔아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둘 다 안 하고 뭐 근사하게 폭파하고 막 포크레인으로 찍어내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걸 비웃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습니다. 뭐 이런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반일 게임에서 정치 쇼 부린 거죠. 한마디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정치쇼는 거기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조중동도 한호경도 이명박도 문재인도 전부 반일 게임이에요. 누가 진짜 원조 반일이냐. 이명박의 느닷없는 독도 방문. 그러니까 조중동은 또 물개박수 쳐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2012년 이것도 이제 권력 누수가 심할 때죠. 마지막 해에 김능환이라는 대법관이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두 번 사는 인생 그래서 편의점 만들고 그런 개업하고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좀 정상이 아니에요. 5월 달에 역사농단을 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배상 판결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신일본 제철 뭐 이런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은 판결을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해독하긴 그래요. 판결문이. 한일 병탄 조약이 있기 때문에 1919년까지는 그건 병탄 조약에 의한 합법적 지배라고 치자. 그런데 1919년 3월 1일 요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에 그 다음은 불법 점령이다. 이 불법 점령에 의한 어떤 피해이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과 상관없이 그거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이상한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는 법관들 싹 잡아다가 일단 법복을 전부 벗기고 다시 역사 교육과 철학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법복을 입혀야 된다고 봐요. 또라이 같은 판단이죠. 일개 대법관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김능환이 그 짓을 저질렀어요. 그게 2012년입니다. 5월 달에. 5월 달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MB가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올라타갖고 그 분위기에 올라타서 독도 가서 저 기념사진 박은 거예요. 8월에. 그러니까 폭도 대법관이 폭도 판결을 내렸고 폭도 대통령이 거기에 올라탔고 폭도 언론 조중동이 거기에 물개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일 캠페인이 좌빨이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제일 먼저 물고 터서 그거 악용해 먹은 사람은 정치적으로 YS고요. 그 다음번은 오히려 MB입니다. DJ는 숨도 못 쉬고 저기 일본 앞에 가서 납작 그냥 엎드린 거고. 정치쇼로 악용을 한 건 YS와 MB가 원조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판결문에 보면 그 김능환이 그때 한 건 환송 판결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밟아서 올라왔을 때 대법원이 묵혀놨다가 2018년에 맞아 김능환 판결이 맞아라고 다시 확인 도장을 찍어줬어요. 김명수 대법원에서. 제가 2018년에 빨간색을 안 쳤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2018년. 예, 요거가 그 2018년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그때도 조중동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당당한 판결이 나왔다고 물개박수 쳤었나. 그래서 이것들이 제도권 언론 맞아?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건데 이거 국제사법재판소 가면 대한민국 개망신하는 거거든요. 식민지에 대해서는 배상이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그래요. 1945년이. 그래서 배상이 있으면 뭐냐면은 식민지 때 투쟁에 대한 배상이에요. 전쟁을 벌인. 필리핀 같은 경우 전쟁을 벌였거든요. 점령당했을 때. 계속해서. 뭐 식민지라고 할 수도 없지. 베트남도 그런 케이스고요. 미얀마도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우리는 식민지잖아. 식민지는 배상이 없어요. 국제법상. 뭐 자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혐한 감정이 있고 한국이 이제 멸시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도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통치고 한미일 공조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 간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어떤 정치적 금기를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이때까지 조중동의 반일에 물개박수 쳤는데 좌빨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나미 승만은 국력과 국격이 비루해서 일본에 대해서 나랑 끊고 살 거야 하는 고슴도치 게임을 했고, 박정희는 국력과 국격이 비루하니까 미국의 그랜드 디자인에 부응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경제 발전의 종잣돈으로 삼았고, DJ는 터무니없는 비굴한 친일을 했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1970년대 초에 이 사람이 일본에서 그 한민통, 그러니까 제1한국민주통일연합을 리드했잖아요. 그 활동을 활발하게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조총련이랑 좀 뭐가 있었나 해서 일본에 약점이 잡혀 있나 이런 전 의심까지 해요. 사실은. 근데 뭐 다 이제 그 양반도 이제 숨진 지 오래되고 뭐 너무 까마득한 50년 전 일이니까 누가 뭐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다 그냥 추정이고 상상이고 뭐 그런 거죠. 김영삼, 이명박, 문재인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 앞다투어 반일 게임을 하면서 정치 쇼를 벌인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자면 1998년 DJ 집권부터 지난 24년 동안 무려 24년 동안 낱마처럼 꼬여온 한일 관계를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 지평을 열었어요. 이 배경은 뭐냐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한미일 삼국 체제에 대한 강력한 그런 절실한 리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이제 뭐 그런 거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정도의 군번을 넘어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무르익어서 그걸 윤석열이라는 지도자가 사고를 친 거예요. 이건 대형 사고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대형 사고예요. 지금 이제 반윤석열 그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나오는 메뉴가 그 일본 친일 아니야? 이 얘기가 꼭 나와요. 이걸로 지지 기반을 상당히 많이 상실한 사람이고, 이걸로
정치적 증오를 따따블로 곱빼기로 뒤집어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의 뿌리를 캐고 캐면 이게 나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일이라는 게 뭐야? 이거는 반공 반전체주의를 대신한 싸구려 대체품, 싸구려 마약입니다. 타락 글로벌리즘이 이제 대한민국을 덮쳤죠. 그러니까 타락 글로벌리즘이라는 건 그거죠. 전체주의 끝물, 말하자면 푸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이런 것들도 우리 미국과 서방이 투자하고 세계 시장에 담가놓으면 착해진다. 그래서 친소 친러 광풍은 1991년 동구소련 붕괴 이후부터 불었고요. 친중 광풍은 사실은 더 빠릅니다. 소련 견제를 위해 1971년 중국 중공 스위칭, 뭐 대만 본토 스위칭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1971년에 중공이 중국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죠. 그래서 이미 그때 이제 친중 광풍이 불 준비가 딱 씨앗이 심겨져 있다가 20년 동안 그 씨앗이 이제 무르익어요. 그러다 이 씨앗이 소련 해체 이후 1990년대부터 미국의 중국 사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무가 이제 막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반중으로 돈 건 이건 트럼프 치적이죠. 전 트럼프 치적을 두 개를 꼽는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하나는 반중을 시작한 거. 방법은 뭐 좀 약간 좀 덜 세련됐어요. 그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나홀로 관세 반중이니까. 트럼프의 두 번째 지적은 7월 19일 날 J.D. 밴스를 부통령으로 찍은 거. 저는 그 둘을 트럼프의 치적으로 꼽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나홀로 반중이 서방 전체의 반중으로 번져간 건 우크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크라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먹음으로써 유럽이 중국을 경계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반일 광풍이 언제 불었어? 사실 그전엔 너무 우리가 이제 국격과 국력이 비루해서 그냥 우리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려고 하는 반일이지 뭐 이렇게 정교하게 뭐가 되어 있는 그런 반일이 아니에요. 반일 광풍은 언제부터 정교해졌냐면 1992년 친중 수교 그리고 1990년 친소 친러 수교와 일치합니다. 1990년대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 국가 정체성은 반공,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반전체주의예요. 그 국가 정체성이 무너진 무렵입니다. 이게 뭐 빨갱이도 시장 속에 담가놓으니까 착해지네. 미국이 보증하잖아, 착해진다고. 그럼 미국이 중국으로 만들고 지금 중국을 막 키워주려고 미중 사랑이 시작됐네. 그럼 우리는 저기 북한이랑도 잘 지내야지. 이게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 정체성, 국민의 통일을 유지하는 어떤 종류의 싸구려 대체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반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마약이라고 부르냐면 반일을 할 때 항상 결론이 뭐냐면 일본은 극우 전쟁광들이 지배하고 있다로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일본은 그렇게 뭐 반대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일본 왔다 갔다 하시고 일본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다 100%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본은 극우 전쟁광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시스러운 좌파 여론이 밑바닥에 깔려 있고 일반 국민을 그 위에서 관료와 정치인과 기업이 결탁해 갖고 꾸역꾸역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참, 예. 그러니까 이 없는 일본을 전제로 해놓고 저거 나쁜 놈이고 저거 악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참 한심한 거죠. 자, 그러면 윤석열이 한 짓은 뭐냐? 그 싸구려 마약을 중단시킨 거 아니야. 지금 마약에 취해갖고 30년을 살아온 국민의 마약을 중단시키면 당연히 특별히 무슨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제가 뭔데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니 반일을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한 6개 그 행위 주체들한테 다 죽일 놈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가로채서 미국으로 튀면서 일본까지 유혹해서 같이 데리고 튄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민족 반역자이며 전쟁광이고 종중 친중, 종친중, 종북 친북, 종친중과 종친북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라고도 안 부르잖아. 썩열이라고 그러잖아. 썩열이는 대한민국을 풍전등화로 몰아넣는 일본과 미국의 앞잡이다 이렇게 되죠. 뭐 백모에다 대고 당신은 뼛속까지 친미고만 하고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백모 정도가 그 정도의 증오의 대상이라면 썩열이는 얼마나 증오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오늘 하는 얘기 중요한데 조중동은 뭐냐면 윤석열은 80년 쐐기 게임을 망친 우리 밥그릇을 깬 재수없는 놈이에요. 조중동이 윤석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조중동의 본업은 뭐냐면 미국과 대한민국 그 집권 세력 사이에 미국과 대한민국 대통령 사이의 긴장, 거기를 쐐기를 받고 파고들어서 자기 영향력을 넓히는 그 게임을 해왔어요. 운암 이승만 때부터. 그때 물론 중앙일보는 없었지만 중앙은 한 1960년대쯤 생겼죠. 70년대나. 운암 이승만 때부터 그 게임한 집단이에요. 이게 조선중앙이. 조중동이. 조선동아가. 중앙은 나중에 합류한 거고. 그러니까 80년대 쐐기 게임이에요. 1945년이니까. 이거 누가 망쳤어? 이거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해먹는 장사인데 윤석열이가 망쳤네. 저 죽일 놈일세.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반 국민은 뭐요? 잘 모르지만 사방에서 다 욕먹는 거 보니까 쟤는 나쁜 놈이고 쟤는 재수없는 놈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세계 경제가 막 이게 그 급변하고 몸살을 하니까 생활은 팍팍하고 문재인 때 풀어놨던 돈 걷어내니까 뭐 파산을 하든지 은행 앞에 가서 절절 기어야 되고 이러니까 성렬이는 나쁜 놈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저렇게 욕하겠어? 사방에서? 이게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뭐 이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는데 그거를 또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고기로 만들어서 총선 치러야 된다고 날뛴 한동훈이는 전 그래서 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근데 뭐 또 당원들이 뽑아서 그렇게 가니까 참 제주도 좋다. 예, 제주도 좋네요. 예, 저 같은 사람하고는 좀 결이 다른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사시는군요. 자, 조중동의 80년 쐐기 게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